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가 자료를 기억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자료를 기억하는 그런 방법에 사용되는 장치가 이제 기억 장치인데, 이 기억 장치는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뇌의 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뇌는 CPU와 기억 장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컴퓨터에서는 이제 CPU와 이 기억 장치를 분리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뇌에 이제 기억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방대한 양들은 사람 바깥에, 예를 들어서 노트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 장치를 통해서 기억을 하는데, 그걸 이제 보조 기억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CPU가 직접 처리하는 주기억 장치와 방대한 양을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가지고 있는 보조 기억 장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료를 일시적 또는 영구히 보존하는 장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기억 장치입니다.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서, 자, 내부라는 말에 이제 강조를 했는데, 외부에서 저장하는 것이 바로 보조기억 장치고요. 내부에서는 바로 이제 주기억 장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기억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을 저장해서 실제로 실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저장된 코드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코드 영역을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데이터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인 데이터를 기억하는 입력 데이터를 기억하는 영역, 그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데이터를 출력하는데 출력 데이터를 기억하는 영역, 내지는 중간에 입력도 출력도 아니지만 중간 계산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중간 계산 결과를 기억하는 작업 영역, 이런 부분이 다 기억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기억 장치죠. 보조기억 장치는 컴퓨터 시스템 외부에서라고 되어 있죠. 외부에 이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나 기타 많은 자료들을 보관하기 위한 기억 장치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기억 장치를 먼저 이야기하도록 할까요? 주기억 장치는 크게 램과 롬으로 구분이 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램은 영어로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해서 랜덤하게 임의로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라는 뜻이고요. 롬은 read only 메모리라고 해서 읽기만 하는 메모리라는 거에 대한 약자입니다. 사실 이 두 개의 영어 단어를 보면 서로 대비되는 건 아니고, 사실 대비되는 말이 또 따로 있습니다. 램 같은 경우는 SAM이라고 해서 Sequential Access Memory라는 게 있어요.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메모리하고 대비되어서 나타냈기 때문에 램이란 말을 썼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아무 주소나 임의로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롬은 이제 말 그대로 리드 온리가 아니라 리드 라이트를 다 할 수 있는 메모리에 비해서 리드밖에 못하는 메모리라고 해서 롬이라고 하는데, 이 램이든 롬이든 이 둘 다 주기억 장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램 같은 경우는 전원이 나가게 되면 그 안에 기억되어 있던 내용들이 사라집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대신에 읽기 쓰기가 다 가능하고 운영체제나 현재 실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상주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꺼지면 램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날아가죠. 자, 롬은 이제 비휘발성이라고 하는데, 비휘발성이라는 이야기는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대신에 전원이 켜졌을 때 거기 남아있는 내용들을 항상 읽기만 한다고 해서 read only ROM이라고 하고요. 대개는 컴퓨터를 처음에 켜서 구동할 때 필요한 컴퓨터의 기본적인 정보와 필요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롬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주기억 장치를 이제 램과 롬으로 구분했는데, 램도 여러 종류가 있죠. 보시면 여기 SRAM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DRAM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SRAM, DRAM, 보통 Static RAM, Dynamic RAM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뭐 DRAM 중에서 SDRAM, 그 다음에 DDR, SDRAM 이렇게 또 진화가 되었고, 또 PRAM이라는 게 또 최근에 또 따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다 끝에가 전부 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기억 장치죠. 그 다음에 롬이 있습니다. 롬이 있는데, 롬도 보면 마스크 롬이라는 게 있고, 자, P롬,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롬이라고 해서 P롬, 그 다음에 EP롬,
EPROM은 이제 앞에는 erasable 그래서 지울 수 있는, 지우고 프로그램할 수 있는 롬, 그 다음에 UV EPROM, 그 다음에 EEPROM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은 앞서 간단히 설명드리긴 했는데 랜덤 액세스 메모리입니다. 접근하고 싶은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지부터 1000번지까지 데이터가 쓰여져 있을 경우에 뭐 100번지를 읽으려면 1, 2, 3, 4, 99, 100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100번지로 간다는 의미죠. 그게 이제 램이라는 거고요. 1번부터 차례차례 읽어야만 100번지까지 갈 수 있는 거가 이제 SAM이라고 그래서 Sequential Access Memory, 순차 접근 메모리인데 주로 테이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녹음 테이프 같은 경우 그렇죠. 앞에 거를 다 감아야만 뒤에 거를 접근할 수 있죠. 컴퓨터도 이전에는 그런 SAM을 많이 사용을 했고 일부 아직도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램은 읽기와 쓰기가 모두 가능한 메모리고 전원이 끊어지면 그 내용이 사라지는 휘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해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SAM에 비하면 굉장히 빠르죠. 앞에 걸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보통 우리가 쓰는 램은 이제 나노세컨드, 10억분의 1초보다 더 빠른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그림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램은 SRAM하고 D램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SRAM을 보도록 할까요? 자, SRAM은 스태틱 램이라고 되어 있죠. 스태틱 램. 이제 정적인 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태틱 램은 그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에도 역시 램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 동작을 하지만 이 다이나믹 램인 D램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구조면에서 보면은 요 한 비트를 정보 하나를 기억을 하는 이 한 비트를 기억하는 것을 원셀이라고 하는데 원셀을 구성할 때 그 트랜지스터라는 전자 소자가 6개가 들어가고요. 이 6개의 트랜지스터가 이제 그 어떤 걸 기억했다가 내용을 이렇게 다시 내보내 줬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SRA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를 쓸 때 쓰기 명령이 있을 때만 요 그 6개의 트랜지스터에 재충전을 할 뿐이고 평소에는 그냥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사라지지도 않고 그냥 멈춰 있죠.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있는 동안에 그냥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읽을 때도 역시 그대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히 이제 지금의 전원 이외에는 각각의 셀을 더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프레시라는 다시 기억을 새롭게 해주는 리프레시라는 작업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D램은 리프레시가 필요합니다. D램은 데이터를 읽을 때마다 읽으면서 어떤 그 안에 있는 전원의 값들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리프레시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SRAM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리프레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대신에 이제 D램에 비해서는 SRAM이 트랜지스터 사용수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면적이 이렇게 커지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용량이라고 해도 집적도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덩치는 크지만 빠른 그런 램이 보통 SRAM이고 SRAM은 리프레시 기능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이제 가격이 비싸죠. 가격이 비싸고 활용 범위가 많지 않아서 요즘 이제 SRAM을 많이 쓰지 않고 D램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D램을 보시면 하나의 셀이 SRAM 같은 경우는 6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D램은 한 개의 캐패시터가 이제 전기를 기억하고 있는 보통 충전기라고 그러죠. 충전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이 SRAM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죠. 그래서 저장 능력도 높고 메모리가 큰 그런 사이즈가 큰 경우에 그런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캐패시티의 특성상 약 2ms가 지나면 얘가 방전을 합니다. 방전하기 때문에 다시 재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리프레시고 이런 캐패시티가 SRAM에는 없었죠. 없었으니까 SRAM은 리프레시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웨이트 하는 상태로 인해서 SRAM보다 속도가 좀 느리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웨이트 스테이트는 밑에 빨간색으로 이제 설명이 잠깐 되어 있는데, 램이 이제 충전되는 동안에 그러니까 다시 리플레시해서 충전이 돼서 원래의 값으로 올라야겠죠. 캐패시티가 올라오는 동안에는 CPU가 메모리 읽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좀 멈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SRAM보다는 D램이 좀 느리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싸고 SRAM이 비싸고 집적도가 낮기 때문에 D램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편이죠. 자, D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왔고요. 그 중에 하나가 SD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S는 앞에 SRAM에서 S하고 다른 글자입니다. 싱크로너스입니다. 싱크로너스 D램. D램인데 싱크로너스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두 개의 뭐 대상이 있으면 이쪽에서 동작하는 주파수하고 이쪽에서 동작하는 주파수 같이 맞추는 겁니다. 뭐 사람으로 따지면 두 사람의 심장의 주파수를 맞추는 게 보통 싱크로너스고요. 각자 따로따로 도는 거가 에이싱크로너스, 비동기화라고 합니다. 싱크로너스는 동기화라고 하죠. 그래서 CPU도 동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럭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주파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1과 0으로 탁탁탁 이렇게 심장 박동치는 것처럼 들어가는데, 이 클럭의 속도가 있거든요. 이 클럭하고 CPU의 클럭하고 이 D램의 클럭하고를 동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PU 클럭에 맞춰서 메모리가 같이 움직여지니까 이제 고속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SD램 다음으로 나온 거가 DDR SDRAM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블 데이터 레이트 SDRAM이라는 거죠. 2배속 DRAM이라는 건데, 이 CPU하고 클럭 동기화를 시켰는데 클럭이 보통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징 엣지, 그 다음에 폴링 엣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 라이징 엣지, 폴링 엣지 중에서 원래 하나만 동기화시켜서 썼던 거가 SD램이고요. 올라갈 때도 동기화시켜서 데이터를 내보내고 내려올 때도 데이터를 내보내고, 그렇게 되면 이제 2배속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DDR SD램입니다. 너무 단어가 많죠. DDR SD램. 그래서 보통 뒤에 있는 SD램을 빼고 사람들이 그냥 DDR 메모리 이럽니다. DDR, 더블 데이터 레이트, DDR. 그래서 DDR 그러면 DDR SD램을 말하는 거 크게 보면 램이죠. 다시 2배속, 한번 올라갈 때 데이터를 한 비트 보내고 내려올 때 한 비트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더 기술을 높여서 그걸 이제 느리는 거죠. 한번 올라가고 내려갈 때 2배가 아니라 3배. 그럼 DDR3, 4배면 DDR5, 4, 그 다음에 5배면 5. 옆에 보시면 삼성 거 DDR5 메모리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3배속, 4배속, 5배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내지는 그 CPU가 쓰고 있는 그 클럭 주파수가 있거든요. 그 주파수하고 동기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 동기화되는 주파수를 여기다가 써주기도 합니다. 333, 400 이라고 써줘서 이 동기화되는 클럭 주파수를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자, 다른 종류의 이제 D램인데 페이스 체인지 D램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그 D램을 만드는 소자가 칼코게나이트 유리라는 특별한 소자를 써서 이게 이제 결정 상태와 비결정 상태 왔다 갔다 열을 가함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명칭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주격장치 가운데서 두 번째 롬이죠. Read Only Memory입니다. 롬은 원칙적으로 읽기는 가능하지만 쓰기는 불가능합니다. 램은 읽기 쓰기가 다 가능하죠. 대신에 전기 공급이 끊어지면 램은 내용이 다 사라지지만 롬은 기억된 내용이 지워지지 않고 있어서 비휘발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처음 구동할 때 되게 입출력에 관한 명령을 저장하고 있는 그 메인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메인보드, 머더보드 또는 메인보드라고 하는데, 그 메인보드의 기본적인 입출력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은 롬에다가 다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를 또 구동하기 위한 그래픽 관련된 부분도 역시 이 롬에다가 이제 기억을 해둡니다. 여기 바이오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이오스라는 게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고 해서 바이오스 롬 이라고 이야기하죠. 시스템에서 중요한 게 입력과 출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을 어떻게 할지를 시스템이 부팅될 때 맨 처음에
세팅을 해주는데 그 정보 내역이 바로 바이오스 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PC에 전원을 켤 때, 컴퓨터에 일반적으로 전원을 켤 때 가장 먼저 활성화돼서 그 내용이 읽혀서 그 내용을 따라서 CPU가 어떤 부분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PC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오스 정보를 이용해서 CPU는 뭐 플라피 디스크라든지 요즘 이제 하드 디스크 뭐 이런 장치들을 초기화하고 동작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롬은 기본적으로 마스크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까 롬 안에 맨 처음에 들어갈 내용이 처음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되죠. 그걸 이제 마스크에다가 데이터를 떠놓고요. 그 마스크를 롬에다가 기억을 시켜서 롬을 만들 때 마스크에 있는 내용이 롬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롬은 매번 전기가 통할 때마다 마스크를 통해서 기억됐던 데이터가 항상 읽혀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바이오스 롬의 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죠. 자, 롬 가운데서 PROM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블 롬인데 프로그래밍 가능한 롬이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프로그래밍을 뭐 2번, 3번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하는 건데 앞에 마스크를 떠서 하길 경우에는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롬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공장을 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PROM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일반 실험실에서 PROM을 사다가 자기가 PROM 라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롬 라이터. 롬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롬에다가 쓰는 내용이 되게 이제 아까 바이오스처럼 소스 코드겠죠. 실행 코드. 그 실행 코드를 데이터를 이 롬 라이터에다가 적재한 다음에 PROM을 꼽아서 보통 롬을 굽는다고 하는데 실행을 시키면 이 롬 라이터가 데이터를 PROM한테 이렇게 적재시켜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이 PROM은 적재되어 있는 롬의 내용을 이제 바깥쪽에 읽혀서 내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여러 번 하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램은 아니지만 롬이긴 롬인데 한 번 썼다가 쓰고 또 바꾸고 싶으면 다시 굽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삭제가 가능한 롬인데 이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UV EPROM, 그다음에 EEPROM. UV는 앞에 UV가 울트라 바이올렛인데 이게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삭제하고 다시 쓰고 삭제하고 다시 쓰고 그래서 이 UV EPROM 보면 표면에 보면은 유리가 있는데 그 유리를 통해서 자외선을 이렇게 쏘이면 그 유리를 통해서 안쪽에 있는 롬의 부분들이 지워지게 되는 거죠. 실수로 해서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 유리를 되게 자외선 차단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고 만약에 내용을 지우고 싶으면 차단 스티커를 떼서 그 자외선을 쪼여서 데이터를 지우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 EPROM의 앞에 E는 일렉트리컬입니다. 전기적으로 그러니까 자외선을 쏘지 않고 일정한 전압의 전류를 이렇게 보내서 데이터를 삭제하고 다시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EPROM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래시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요. 많이 여러분들이 뭐 되게 그 USB 메모리 그럼 되게 플래시 메모리죠. 근데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보조 기억 장치로도 많이 쓰이고 또 주기억 장치로 많이 쓰이는데 어떤 뭐 주기억 장치로서도 많이 사용이 될 때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요. 한번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이전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컴팩트 플래시라고 되어 있죠. 이제 128기가 CF 줄여서 CF라고 하고요. 이건 소니에서 나온 건데 소니의 이제 메모리 스틱 프로라고 해서 소니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얘도 플래시 메모리를 쓰고 있고요. 소니에서 XQD도 마찬가지로 플래시 메모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조그만 휴대폰,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고 요즘 노트북에도 많이 들어가죠. 마이크로 SD라고 되어 있고 밑에 HC라고 되어 있고 이 마이크로 SD를 여기다 쫙 집어넣으면 요거 자체가 이제 SD가 됩니다. SD.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플래시 메모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는 거죠. 램 같은 경우는 전원을 꺼버리면 지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읽기 쓰기 성격도 있고 뭐 지워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롬의 장점과 램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2001년도부터는 이제 USB 드라이브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걸 구현하는 밑에 아주 바닥에 내려가면 이제 그 논리 게이트가
낸드형, 노어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AND, OR 할 때 AND와 NOT이 합해진 게 낸드고요. OR하고 NOT이 합해진 게 노어 게이트인데 이 낸드형은 되게 큰 용량, 노어형은 적지만 빠른 속도일 경우에 많이 이제 그 바닥에 있는 기술을 쓰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하고요.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출연했던 순서를 보면 앞에 이제 여기 컴팩트 플래시처럼 CF, 그다음에 소니의 여기 XQD, 그다음에 컴팩트 플래시 익스프레스 등등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발전돼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 크기의 SD 카드, 얘보다 좀 더 작은 게 미니 SD, 그다음에 더 작은 게 마이크로 SD 이렇게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 SD 다음에 대개는 이제 그 집적도라고 하나요? 용량을 씁니다. 그냥 SD, 그다음에 SDHC, SDXC. 그래서 SDXC 그러면 굉장히 용량이 크죠. 이런 식으로 해서 플래시 메모리가 주기억 장치의 또 대용으로도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조기억 장치 중에서 순차적 접근 방식을 먼저 알아볼까요? 순차적 접근 방식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순서대로 읽고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기록 밀도가 굉장히 뛰어나서 되게 가성비는 굉장히 높습니다. 가성비라는 게 이제 가격 대비 뭐 효과는 높은 편이지만 처리하는 속도들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 검색에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중간에 데이터를 빼낸 다음에 그 자리에 삽입한다는 게 쉽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100개의 데이터를 삭제했는데 200개를 집어넣으려면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뒤에 게 또 다 밀리죠. 그래서 중간에 데이터를 삽입 삭제를 할 경우는 다시 테이프를 다시 구성해야 되는 이제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자기 드럼이나 자기 테이프가 이런 순차 접근 방식의 보조 기억 장치에 속하고요. 자, 자기 드럼을 한번 볼까요? 마그네틱 드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드럼입니다. 드럼으로 되어 있고 1950년대 초기에 발명된 장치인데 이 원통이 휴전하면서 이 원통 표면에 금속 표면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고요. 소자들이 그다음에 여기 헤더들이죠. 판독할 수 있는 기록 헤더가 있고 요 각각의 이제 데이터가 기록되는 트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드하고 트랙하고 이렇게 짝이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이 100개면 뭐 헤드가 100개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이트를 통과해서 데이터가 컴퓨터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드럼으로 나가거나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느리고요. 대부분 외부 기억 장치로 사용됐고 지금은 이제 박물관에 가야 보실 수 있고요. 이 마그네틱 테이프도 지금은 거의 다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쓰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 플라스틱 테이프 겉에다가 산화철을 입혀서 그게 이제 자성을 어떻게 띠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기억하는 건데 역시 처리 시간이 느리지만 이제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를 백업할 때는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게 좋아서 사용된다기보다는 이전에 이걸로 백업했던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버릴 수 없어서 대부분 자기 테이프 드라이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직접 접근 방식의 보조 기억 장치들도 있는데 직접 접근 방식이라는 이야기는 앞에 걸 읽어야만 뒤에 걸 읽지 않고요. 그냥 뒤에 걸 바로 읽을 수 있는 뒷주소를 바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억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친숙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플로피 디스크 FDD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컴퓨터에서 많이 쓰고 있죠. HDD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CD, 컴팩트 디스크, DVD, 그리고 앞서 주기억 장치에서도 설명했던 플래시 메모리가 이 보조 기억 장치에도 역시 많이 사용이 됩니다. USB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SSD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플로피 디스크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FD 또는 FDD라고 하는데 이 자성체를 띤 원형의 마일러 필름 기판을 쓴다. 동그란 필름인데 마일러라는 게 미국의 회사의 이제 상표죠. 상표인데 이 마일러 필름 기판 위에다가 이제 자성체를 코팅을 해서 데이터를 기억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커버 재킷이 있습니다. 그다음 안쪽에서 회전하게 되어 있고 기록 밀도에 따라서 2D, 뭐 2HD, 뭐 이렇게 하이 덴서티 뭐 이렇게 구분하게 되고 또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죠. 5.25인치, 3.5인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뭐 데이터가 당연히 전환이나 수정이 굉장히 쉬워서 이전에 있었던 마그네틱 테이프에 비하면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장치다. 기억나실지 모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5.25인치죠. 5.25인치. 3.5인치는 좀 더 작습니다. 이 안에 동그란 디스크가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마일러 필름 기판이라는 거고, 여기 접근 창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역시 HD 또는 HD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자성체를 입힌 원형판에 알루미늄 기판을 회전시켜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플라피 디스크 드라이브하고 원리는 거의 같은데 이제 소재가 이 알루미늄 기판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판이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장이 동시에 돌아가기도 하고, 이 하드디스크가 컴퓨터 내부에 쓰이기도 하고 외부에 쓰이기도 해서 뭐 내장형, 외장형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하드디스크죠. 삼성 건데 안에를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가 지금 여러 장, 지금 한 5, 6장이 있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통 이제 작동팔 액추에이터 암이라고 하고요.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이제 같은 지름에 있는 것들을 보통 실린더, 그리고 같은 실린더 안에 있는 걸 트랙 이렇게 부르는데, 실린더 트랙을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읽기 쓰기 하고, 이 끝에가 이제 읽기 쓰기 할 수 있는 헤더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컴팩트 디스크는 이제 1980년대 중반부터 보편에 대해서 많이 쓰는 건데, 이렇게 생겼죠. 광택이 나는 기층이라고 하는데, 폴리시드 서브스트레이트 안에 이제 구멍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라프 피치라고 하는 구멍들을 통해서 레이저 빛이 나가면 어느 쪽으로 반사하느냐에 따라서 측정 그 안에 데이터가 뭐가 들어있는지 판독을 하는 그런 장치가 이제 CD가 되겠습니다. 전송 속도에 따라서 8배속, 16배속, 32배속 점점 빨라졌죠. 52배속이 커졌고요. 이제 당연 속도가 클수록 초당 전송되는 데이터 전송률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640에서부터 한 700MB 정도, 640에서 700MB 정도를 보통 기억을 했고요. 책으로 따지면 한 26만 페이지, 음악이나 이런 것들 한 6, 70분 분량을 한 장에 다 넣을 수 있었던 그런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자, DVD는 뭐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뭐 디지털 버스탈 디스크의 약자인데, CD에 비해서 훨씬 더 비슷하게 생겼지만 훨씬 더 잘 발달된 매체고요. 뭐 지름은 12cm, 보통 8cm 이렇게 종류가 따로 있었습니다. CD와 같지만은 이제 그 안에 저장되는 기술이 훨씬 더 진화되어서 다른 포맷으로, 그래서 DVD하고 CD하고는 데이터를 호환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뭐 DVD가 CD는 읽을 수 있지만 CD가 DVD 걸 읽지는 못하죠. 그래서 다른 포맷으로 저장되어 있고요. 영상 매체, 지금 보시겠지만 비디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영상 매체를 담을 수 있는 걸로 시작됐지만 영상이 아닌 음악이라든지 뭐 많은 데이터를 담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플래시 메모리. 이 플래시 메모리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주격 장치로도 사용되지만 또 보조 기억 장치로 사용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USB 메모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SSD라고 해서 Solid State Disk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드디스크 대용이라고 하는데, 생긴 건 하드디스크처럼 생겼지만 안에 보시면 하드디스크는 아까 디스크가 돌아갔지만 얘는 안에 램처럼 생겼죠. 엄밀히 따지면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이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요. 물론 램을 가지고도 SSD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램은 아시겠지만 전원이 꺼지면 사라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램으로 SSD를 만드시려면 배터리를 안에 부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SSD를 램으로 만들지 않고 다 플래시 메모리를 가지고 만들고요. 보통 하드디스크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그 디스크를 구동하기 위한 모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구동시키려면 이 디스크를 돌리기 위해서 모터가 윙 하고 도는 소리가 드는데, 이 SSD는 모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하죠. 조용하고 빠르고, 대신에 하드디스크보다는 좀 비싸죠. 요즘은 가격이 많이 다운되긴 했지만 하드디스크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 메모리가 역시 보조 기억 장치로 이렇게 USB 메모리나 이런 이제 하드디스크 모양의 SSD로도 쓰이고요. 앞에 주기억 장치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마이크로 SD나 이런 부분도 용도를 쓰는 거에 따라서 주기억 장치로도 쓸 수 있지만 보통은 또 보조 기억 장치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SD, 미니 SD도 보조 기억 장치 한 부분으로도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의 역할이 뭐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를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